이 책에는 지금 정의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한번 볼게. 원이라는 도형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어떤 용어의 정의가 필요할 거야. 여러분들 혹시 원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비슷비슷해. 맞아.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를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정점이라는 얘기는 고정된 점이야. 자, 이 정도는 살짝만 메모를 해두시고, 왜냐하면 누군가 나에게 원이 뭔가요? 라고 하면 뭐 초등학생처럼 동그라미요 뭐 이런 대답은 하시면 안 돼. 수학을 배웠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용어를 정의해야 되는데,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를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의 정의. 혹은 자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집합이라고 써 있는 책도 있어요. 근데 집합 자체가 수학 하 1단원이라서 저는 그냥 자치라고 표현할게요. 자치라고 표현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리면 도형이 이렇게 될 거야. 원을 그렸을 때 우리가 이런 모양이죠. 그럼 여기서 한 정점은 이 원의 뭐에 해당될까? 중심이 되겠죠. 중심. 중심을 보통 라지 C로 많이 표현합니다. 여기 어딘가 중심이 있을 텐데 중심에 좌표가 있을 거예요. A, B라고 할게. 그럼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 거리나 이 거리나 이 거리나 다 똑같겠지. 애초에 똑같은 점들을 이렇게 컴퍼스로 그려내면, 그러면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라고 했는데 이 거리는 뭐라고 부를까? 반지름이라고 하겠죠. 반지름. 그리고 반지름은 수학에서 스몰 r이라고 많이 쓸 거예요. 레디어스의 앞글자가 되겠고 영어 그대로 반지름입니다. 그냥 스몰 r은 원에서 반지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됐죠? 자, 여기까지는 소위 말하는 원의 정의, 논증기하학이라고 하고 그냥 문장으로 정의를 한 거야. 문장으로 정의를 한 거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이자 수학자가 아주 심플하게 좌표축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거 누구한테 설명 못하죠. 설명을 못하는 게 대충 한 이만한 원이 칠판 뭐 가운데서 조금 왼쪽에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 이 학문 자체가.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양반이 평면 직교좌표를 도입을 한 거고, 그 위에 원을 정확히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중심, 반지름 등을. 자, 그럼 원이 이렇게 좌표 평면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럼 이 원은 당연히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을 거야. 그럼 어떤 원이 됐던지 간에 중심이랑 반지름을 알면 딱 하나로 특정할 수가 있죠. 어떤 원이더라도 중심이 여기 있고 반지름이 한 이 정도다 라고 하면 이 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 자, 여긴 지금 증명이 생략됐으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증명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자취라는 표현을 썼죠.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흔적을 자치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치를 구하는 건 다 똑같다라고 했어. 그 원 위의 점을 그냥 x, y라고 둬. 여기 원 위의 점이 무수히 많죠. 뭐야? 원이 삐뚤어졌어. 뭔가 이쪽이 날씬한데? 상관없지. 내가 불쾌해. 점점 병신이 되는 거 같네. 뭐 이렇게 있대.
근데 이 원위의 점 아무데나 잡아도 돼요. 아무데나 잡더라도 여기를 x, y로 잡든 여기를 x, y라고 잡든 항상 만족해야 되는 게 이 거리는 뭘로 일정해야 돼? 반지름 r로 일정하면 되지. 맞죠? 자, 그럼 중심을 a, b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관계식이 나오면 되는데 앞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다 배웠지? 다 배웠습니다. 다 보고 있지? 그럼 여기서 이 점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구할 거예요. x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 이게 반지름이죠. 네, 맞습니까? 근데 이걸 루트가 있으면 좀 불쾌하지 않아? 그리고 반지름이 음수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양변 제곱. 이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왔죠. 맞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그럼 당신들이 여기서 두 가지를 일단 잘 하셔야 돼. 첫 번째는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 중심과 반지름 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증명을 했고 이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x에 관한 완전제곱식, y에 관한 완전제곱식이 있을 때 이 식이 0이 되는 x값이 a지. 이 식이 0이 되는 y값이 b고 그게 그대로 중심의 x좌표, y좌표 그리고 이쪽은 반지름의 제곱자리입니다. 오케이? 왜 좋아하니? 혼자 딴 생각했지.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안 했어?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 얘는 중심이 어딜까요? 이제 오케이. 배웠으니까 읽어내실 수 있으면 돼. 이 긴 생각을 매번 할 수가 없고 이걸 딱 보고 얘가 0이 되는 x값 1, 얘가 0이 되는 y값 마이너스 3. 이게 뭐? 중심. 반지름 4 아닙니다. 반지름 얼마 나와야 돼? 2. 이쪽이 반지름의 제곱자리니까 2가 나오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있으면 뭡니까? 0 반지름은 루트 7이라고 읽어내시면 돼. 맞죠? 됩니까? 자, 여기까지 그게 요거 설명드린 거고 특별히 그냥 이것도 살짝만 메모해 두시면 얘는 중심이 0,0이죠. 반지름 얼마죠? 1. 중심이 0,0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할 거예요. 숫자로 따지면 1같이 어떤 기준이 되는 단위원. 그러니까 다른 책을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단위원 위에 어떤 점이다라고 하면 이 원을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중심, 반지름 읽어낼 수 있고 자, 그러면 직선도 기울기랑 y절편이 한눈에 들어오는 표준형이 있고 그냥 다 한쪽으로 넘기는 일반형이 있지.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연습. 이거 중심 어디? 1,-1 중심, 반지름은 2.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전개할 수도 있겠죠. 제가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그리고 다 왼쪽으로 넘겨볼게. 왼쪽으로 넘기고 2차식, 1차식 상수항 순서로 쓸게. 2차식 이거 두 개 썼고 x 1차식, y 1차식 두 개 썼고 1, 1 이거 넘기면 자, 이런 꼴이 되죠. 맞습니까? 이거 전개한 거지? 전개한 건데 다시 용어 복습하면
이걸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하고 이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 방정식 형태로 표현한 거 다 넘기고 우변 0을 만드는 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럼 일반형은 항상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 언제나 이 모양이야. x제곱, y제곱, 어떤 x에 관한 1차 항, 어떤 y에 관한 1차 항, 그리고 어떤 상수항. 이 모양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식의 특징이 2차 항의 개수는 늘 같아야 돼요. 어떤 도형이 원이 되려면. 다르면 이 중에 이과생들만 배우는 포물선이나 쌍곡선이나 타원이야. 다르면 이 둘은 같아야 됩니다. 2차 항의 개수는 동일하다. 자, 첫 번째 특징. 주의하실 점은 2차 항계수가 1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도 원입니다. 이것도 양변을 제가 마이너스 2로 나눈다면 중심 어디? 0,0 반지름은 루트 2인 원이 맞지? 이렇게 써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차 항계수가 같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항상 1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지름은 0보다 큰 것만 우리가 원이라고 할 거야. 근데 이게 예전 체계 혹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수학 선생님들이 좀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알려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정리만 해보면,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 아까 이 우변에 위치한 게 반지름의 제곱자리라고 했지? 이건 반지름이 얼마야 그럼? 2.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실제로 그려낼 수 있는 원이죠. 이런 원을 수학에서는 실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원이다. 이 경우, 자, 이 경우 수학상 앞부분에 나오는데 제곱을 더했는데 0이래. 둘 다 뭐란 얘기지? 둘 다 0이란 얘기죠. 0,0 하나밖에 없지. 여기는 지금 좌표축에 그려내는 도형들이기 때문에 복소수는 간주하지 않는 거예요. 허수는. 그럼 이건 점1이라고 할 거예요. 단 한 점만 나타낸다. 이거는 좀 감이 오실 수 있는데 이런 원이 존재할 수 있을까? 반지름 제곱이 마이너스인 가상의 수를 무슨 수라고 하지? 허수. 얘는 가상의 원이니까 무슨 원이라고 할까? 네, 허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용어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원이 될 조건은 이걸 말해요. 고교 수학에서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오케이. 많이들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형, 표준형 제가 두 개를 다 알려드렸어. 표준형에서는 바로 중심과 반지름을 읽어낼 수 있는 거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개한 식이 일반형이라고. 그럼 당신들이 이게 보기가 좋아, 이게 보기가 좋아? 중심이랑 반지름을 읽어낼 때 위에 게 보기가 좋겠죠. 한눈에 읽어낼 수 있잖아. 그럼 1순위로 당신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 여기는 직선이랑 좀 다르게 일반형을 다 표준형으로 바꿀 거예요. 바꿀 줄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바꾸는 과정 자체가 2차 함수랑 비슷하지 않아? 꼭지점 구할 때랑. 얘랑 얘를 보고 x-1의 제곱, 얘랑 얘를 보고 y 플러스 1의 제곱, 상수항 적절히. 맞지? 2차 함수의 꼭지점 구하는 거 2번 쓰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공부할 때 착각할까 봐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도 못 외웁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외우는 건 시간 낭비야. 그냥 이거를 이렇게 정리했더니 중심과 반지름이 된다더란 얘기예요. 중심과 반지름이 된다더란 얘기고, 이렇게 숫자로 나왔을 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 결론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 판별식 같은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암기하지 마. 이런 건 혼자 공부하는데 뻘짓할까 봐.
그냥 보고 넘기시면 됩니다. 전개된 식이. 근데 보고 넘긴다라고 하기에는 좀 당신들이 아직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제가 이 책에 나온 대로 하나만 예시를 보여드릴게. 자, 일단 이거 직선이니? 택도 없지. 얘가 만약에 직선이 되려면 xy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어야 돼. 일단 직선은 아니야. 2차 함수일까? 그것도 아니야. 2차 함수가 되려면 y는 1차항, x는 2차항이 나와야 되지. 둘 다 2차항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우는 정도 한도 내에서 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심이랑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의 합골로 바꿔볼게. 자, 이거 x 플러스 얼마의 제곱? 2. 2의 제곱을 하면 갑자기 4가 나오지. 다시 빼야겠지.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보면 y 얼마의 완전 제곱? 그럼 갑자기 뭐가 나와? 9가 나오니까 빼야겠지. 빼는 이유 알겠죠? 2차 함수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8은 원래 있던 놈입니다. 원래 있던 놈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이 두 식은 똑같은 식이죠? 자, 마이너스 13 넘기면 마이너스 13 맞니? 이렇게 되겠지. 반지름 얼마? 루트 5. 중심은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이 식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원에서는 바꿔서 중심 반지름 읽어내시면 돼요. 됐죠? 이거를 제가 3문제, 4문제 연습하기는 좀 뭐하니까 그건 당신들이 과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저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를 먼저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어.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원을 꾸며낼 수 있어야 되니까 262페이지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상 직선은 제일 중요한 게 기울기랑 한 점이에요. 원은 중심이랑 반지름이야. 중요한 게 그냥 명확하지. 자, 1번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중심이 원점이래.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근데 2, 마이너스 3을 지난대요. 여기 어딘가 되겠죠. 대충 눈대중으로 찍으면. 그럼 얘는 중심은 주어진 거 아니야?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만 구하면 되지. 반지름은 중심이 여기니까 이 거리 구하시면 되죠. 그죠? 그럼 반지름은 루트 원점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됐죠? 자, 그럼 중심이 원점이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이쪽은 반지름의 제곱 자리니까 13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은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좌표 평면에 그린 건 아닙니다. 이게 지름이란 얘기죠. 자, 이게 지름이란 얘기야. 그럼 당신들 중심 구할 수 있지 않아? A, B의 무슨 점 구하면 되겠어? 중점 구하면 되겠지. 개 쉽잖아. 중심을 보통 C라고 하니까 X좌표 더하고 나누기, Y좌표 더하고 나누기. 자, 이게 중심이죠. 그럼 이제 나는 반지름만 구하면 되지. 반지름은 이걸 구하든 이걸 구하든 똑같이 나오겠지. 나는 이거 구할게. 루트 얘에서 얘 빼고 제곱, 얘에서 얘 빼고 제곱. 맞아? 반지름 루트 5. 이제 표준형으로 꾸며내시면 돼. 2, 마이너스 4가 중심이니까 2, 마이너스 4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제곱자리니까 여기는 5 적어주시면 되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이 176번 유형.
이거는 원을 표현하는 방법이 제가 지금 두 가지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저걸 냅다 전개하면 이런 꼴. 이게 무슨 형? 표준형. 아랫게 일반형. 자, 근데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점 3개를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자, 그럼 이 세 점을 지난데 한번 상상만 해볼게. 그럼 여기다 4-3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죠. 그리고 이 1을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지. 아이고. 근데 이렇게 제가 식을 써보면 다 몇 차씩 나옵니까 지금? 2차씩 나오지? 식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옆에 적어놔.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표준형을 쓰지 않습니다. 일반형을 쓰는 거의 유일한 경우예요. 자, 뭐 써달라는 이유는 여기는 이 과정,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푸시면 안 돼.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일반형으로 푸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왜 편안한지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 자, 이건 점 2개만 집어넣어 봐도 A 2차식, A 1차식, B 2차식, B 1차식, R 2차식 나오니까 방정식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방정식 마스터는 풀겠지만, 근데 이 일반형에 대입하면 굉장히 평화로운 결과 나옵니다. 얘가 0,0 지난데, 그럼 0, 0 집어넣으면 C는 0이죠. 바로 맞습니까? 0,0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C는 바로 0이에요. 0,0을 지난다는 것 자체가 XY에 0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C는 0이지. C는 없습니다. 바로 미지수 하나 날라갔고, 그 다음에 4,-3 지난데 4랑 -3 집어넣으면 16, 9 더했으니까 25. 4랑 -3 집어넣고, 자, 이런 관계식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1도 지난데 이 1 집어넣으면 맨 앞에 거 5고, 나 병신 아니야? XY 자리 집어넣는데 왜 아유. 4랑 -3 집어넣었으니까 25. AB가 남아야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건 2차식이 나오니 1차식이 나오니? 1차식이니까 가감법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죠. 그냥 여기다 곱하기 2해서 바로 씁시다. 그럼 빼시면 자, B는 3이라고 나오겠고, B가 3이면 A는 -4죠. 그럼 A는 A 자리에 -4, B 자리에 3, C는 0이라고 구했으니까 이게 그 원의 방정식이 되겠지. 물론 표준형으로 정리하셔도 답이고 여기서 끝내셔도 답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허무하지만 증명 끝났어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단 하나밖에 없어. 왜 하나밖에 없냐면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며. 그럼 여기서 지금 미지수가 몇 개예요? XY 빼고 3개지. 그럼 방정식 몇 개 있으면 구할 수 있지? 3개. 3개만 있으면 구할 수 있지. A, B, C. 3개의 관계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3점이 주어진다는 얘기고, 그럼 3점만 주어지면 원은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어떤 도형으로 막 동의가 없까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점 3개를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건 안 되겠지. 뭔데? 벌써 대답이 나왔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 이 점을 지나는 원은 없습니다. 세 점이 이렇게 주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주어지면 뭐 이만한 원 나오겠지. 그죠? 둔각삼각형일 테고. 연습 한번 해보자. 바로 밑에 체크 한번 풀어보세요. 572번. 같이 한번 볼게. 이게 점과좌표가 먼저 기본이 돼 있어야 되죠.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왼쪽 점 A, B 적고 3대2 내분. 공식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 뭐는 뭐 나와야 돼? 이거 2개 더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외우는 식 자체가 이쪽 X좌표 자리니까 3이랑 6이랑 먼저 곱하고 더하기 2랑 1이랑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Y좌표 자리니까 3이랑 4랑 곱하고 2랑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더하고. 자, 그럼 이게 4,2가 어떤 한 점이죠. 내분점은 솔직히 대부분 기억이 날 거고, 외분점에서 이제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외분점은 가운데 부호가 뺄셈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곱하시면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뭐 와야 돼? 분모에 마이너스 1 와야 돼. 무작정 자기 맘대로 큰 거에 작은 거 빼는 거 아닙니다. m 대 n으로 외분이면 m-n이 여기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뺄셈이니까 순서 정확해야 돼. 이거 x좌표 자리 1이랑 6이랑 곱하고 빼기 2랑 1이랑 곱하고, 여기는 y좌표 자리 1이랑 4랑 곱하고 빼기 2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고. 계속 까먹으시면 안 돼.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네 둘을 여기까지가 이제 절반 푼 거고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지름의 양 끝. 그러니까 4,2가 뭐 여기 어딘가 있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중심 구해야 되겠네. 중심은 그냥 이 두 점의 중점이죠. 0이고 마이너스 2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반지름. 반지름은 그냥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제가 R이라고 했을 때 루트 얘에서 얘 빼고 제곱 얘에서 얘 빼고 제곱. 그죠? 그럼 제가 중심이랑 반지름 구했습니다. 중심의 x좌표 0이니까 x제곱, y좌표 마이너스이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 이쪽은 반지름의 제곱자리니까 이렇게 오면 되겠지. 맞아요? 연습을 잘 해보셔야 돼. 결국 이 식들을 막 연습하다 보면 이차함수 표준형 같은 거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게 계산이 더 복잡한 거예요 지금. 여기 뭐 쓸데없는 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마 유형 하나 더하고 하나의 개념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 573번은 셀프로. 자, 갔다 와. 화장실 편하게 갔다 오시면 돼요. 다음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원을 나타낸다라는 건 이것만 만족시키면 돼. 아까 제가 실원이라고 표현했지. 반지름만 0보다 크면 됩니다. 반지름만. 그럼 이 상태에서 반지름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책에는 아까 뭐 루트 a제곱 어쩌고저쩌고 그거 외우지 말라고 했죠. 그냥 당신들이 그때그때 바꿔. x 마이너스 얼마 제곱? 그럼 없던 1 추가되니까 빼기 1. 얘 보면 y 얼마의 제곱? 오케이. 그럼 없던 9 추가되니까 다시 빼기 9. 그리고 k-1은 원래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플러스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원이 되려면 이쪽이 반지름 제곱자리니까 얘만 뭐보다 크면 된다고? 0보다 크면 된다고. 길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0이면 점원, 0보다 작으면 허원인데 고개 수학에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0보다만 크면 됩니다. 그럼 K는 11보다 작으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지금 177번을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기본적인 꾸며주는 걸 했고 앞으로 잠깐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아마 261페이지일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원은 원인데 당연히 여러분들 수학 해보면 알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걸 먼저 배우고 확장을 하지. 확장을 합니다. 조건이 조금 추가될 때 어떤 조건이냐? 좌표축에 접한다라는 조건이 날 때 원의 방정식이고, 요거는 결국 뭐 하라는 거냐? 미지수의 개수 줄여달라는 얘기예요. 최소의 미지수로. 수학의 기본. 자, 최소의 미지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있죠. 어떤 원인데 x축에 이렇게 접한대. 1사분면 위에 중심이 있고,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럼 중심은 모르지 당연히. a, b라고 할게요. 근데 반지름을 꼭 r이라고 잡아야 할까? 이게 반지름 아닙니까? 이게 반지름인데 중심의 무슨 좌표랑 똑같을까? y좌표랑 똑같지 않겠어요?
맞지? 그러니까 x축에 접한다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중심은 모르니까 둘 다 미지수를 잡아야 되지만 이쪽에 r제곱이 필요 없고 이게 그대로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미지수 3개가 아니라 2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 선생님 이렇게 접하면 이렇게 접해도 똑같아. 왜 똑같냐면 결국 이 반지름은 절대값 b지. 얘는 y좌표가 음수니까. 하지만 제곱하면 그대로 b제곱 나오겠죠. x축에 접하면 이렇게 꾸며내면 되겠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번에 y축에 접한다. 점점 못생겨진다. y축에 접하면 이게 반지름 아니야? 얘는 a랑 연관돼 있을까? 그럼 b랑 연관돼 있을까? a랑 연관돼 있겠지. x좌표랑.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x좌표니까 음수이므로 반지름은 절대값 a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을 이렇게 꾸며내고 무언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r이 아니라 미지수 줄여서. 됐어? 조건이 주어지면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게 수학에서 기본이고. 자, 그럼 지금 제가 대충 설명드린 게 대충은 아니지. x축, y축에 접한다 라는 조건이 있을 때 표현하는 법을 했는데 동시에 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건 좌표축을 먼저 그리자. 자, 이렇게 접한다 라고 해볼게. 이번에는 중심도 a, b라고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x축, y축에 모두 접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접점까지. 제가 굳이 수직 표시는 하지 않을게. 그러면 이게 그대로 반지름이기도 하죠.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꾸며내면 될 것 같아. 중심의 x좌표, y좌표, 반지름이 다 똑같지. 맞아요? 조금 옮겨볼게.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접한다. 작게 그릴까 이번엔? 자, 이놈도 중심에서 이렇게 접점까지 그으면 이 길이는 똑같겠지. 근데 얘는 중심의 x좌표는 양수겠습니까? 음수겠습니까? 음수. y좌표는 양수지. 그러면 r을 양수라고 하면 얘는 중심이 이런 식이 될 거야. 그죠? 이렇게 꾸며낼 수 있겠지? 우리가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최소의 미지수로. 이번엔 반지름 똑같이 그려봅시다. 얘도 이 길이 같겠지. 자, 그럼 중심의 x좌표를 제가 r이라고 했을 때 y좌표는 r이야 마이너스 r이야? 마이너스 r이 되겠죠. 부호는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 똑같이 그린 건 아니에요, 원은. 그럼 여기는 중심의 x좌표를 마이너스 r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는 게 좀 이쁠 것 같아.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니까. 패턴이 똑같죠. 일단 한번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이 r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똑같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럼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책에 써 있는 거고, 하나만 추가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을 게, 자, 결국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반드시 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직선이 뭘까요? 그지? y는 x 위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y는 x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 같지. 그럼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닌가? 맞아요? 어떻게 접하더라도 혹은 이 직선 위에 있겠죠. 이건 뭘까? 오케이. 자, 그럼 제가 결론 메모하셔야 되는 내용은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반드시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잠깐 메모할 시간을 드리고 자, 그럼 저걸 알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보통 이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학교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심이 이 위에 있대. 2차 함수 위에. 이 위에 있대. 중심이 이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중심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볼 것도 없이 그냥 이거 그리시면 돼. 찍찍. 여기랑 여기 있잖아. 그러면 y는 x겠죠. 지금 제가 그린 게.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원이 하나 나오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꾸며내고 2차 함수랑 연립하고 뭐 주접떠는 게 아니고 그냥 2차 함수랑 y는 x, y는 마이너스 x 교점 찾으면 끝이라는 거.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동시에 접하는 것도 한번 해봤고, 아이고 예시를 제가 다 풀지는 못하겠네요. 자, 제가 조금 설명을 빨리 할 건 빨리 할게. 이건 중간에 끊을 수는 없으니까. 자, 중심이 다음 직선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중심이 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중심을 a, b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지 않습니까? 저 직선 위에 있으니까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는 반드시 2a-1이 될 거야. 자, 그럼 이 원은 x 마이너스 중심 x좌표 제곱 y 마이너스 이거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은 모르지. 네, 됐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1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1 더하기 1이니까 2고요. 이것도 r제곱이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도 지나야 되니까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도 r제곱이 나오면 되지. 네,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게 연립 2차 방정식의 영역이지만 여러분들 푸실 수 있을 것 같아. 얘랑 같으면 되잖아. 얘도 r제곱, 얘도 r제곱. 그냥 둘이 같으면 되지 뭐. 맞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인데 여기 a제곱 4a제곱 나오죠? 여기도 a제곱 4a제곱이 나오지? 이 차항은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 차항은 양쪽에 똑같이 나오니까 이항하면 없어질 거라고. 1차항 밑으로만 전개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1차항 2a이고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6a
상수항 1, 4니까 5. 빨리 구하는 요령이에요. 이 창은 다 날라갔고 마이너스 6a 플러스 8a 그럼 14a. 상수항이 9, 4니까 13이지. 자, 뭐 이렇게 똥같이 나오네. 잠깐 뭐 잘못 구했나봐. 아우 짜증나. 뭐 잘못 구했지? 아 8a. 아 여기 잘못 구했네. 그치? 마이너스 6a 플러스 8a니까 2a지. 9, 4, 13. 자, a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중심은 얘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얘네 둘이 같은데 그게 반지름의 제곱으로 같은 거죠. 그리고 제가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습니다. 그럼 앞에는 4의 제곱이니까 16. 이게 빵이죠 그냥. r제곱은 16 바로 나오지. 그럼 중심 구했고 반지름 제곱 16이라고 구했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유형 하나만 더 볼게. 자, y축에 접하는 저 원의 중심이 2, 4분면 위에 있다. 실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y축에 접하는데 원의 중심이 2, 4분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죠. 지금 y축에 접해야 되고 중심이 2, 4분면 위에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이놈은 현재 표준형이 아닙니다. 얘랑 얘로 완전 제곱식, 얘랑 얘로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원래 6은 있었고요. 자,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근데 얘가 y축에 접하고 중심이 2, 4분면 위에 있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k죠 지금. 그럼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1이지 1.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반지름은 요 거리니까 1이겠지. 이게 뭐가 나오면 돼? 1이 나오면 되죠. 맞니? 그러면 k제곱은 6이니까 k는 뿔마 루트 6 두 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y축에서 지금 2, 4분면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하는 거지. k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둘 중에 양수만 쓰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제가 유형 180은 일단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어차피 질문이 나올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264페이지까지 체크랑, 네, 그 다음에 뒤에도 우리가 끊어서 해야겠죠. 연습 문제 584부터 배운 것만 많지 않네요. 589번까지 연습 문제 그러니까 6개랑 아래 유제 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죠? 자, 그리고 파워크북은 제가 조금 그 과제를 단톡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단톡으로. 네.